의대로 가는 문을 힘차게 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열려라 의문 진행을 맡은 유정걸입니다. 의대의 열풍이 대단합니다. 의사가 되겠다는 아이들, 또 내 아이를 의사로 키우겠다는 부모님들. 그래서 의대 진학과 관련된 조기 교육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대로 가는 길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대국민 주치 의료 채널 오랜 닥터TV가 열려라 의문을 통해서 의대 가는 길을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모든 공부의 완성이자 시작이자 완성이라고 하는 독서를 통해 의대 가는 길을 알려드리겠다고 하는 두 분의 전문가가 저희 스튜디오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독서와 의대 진로 진학의 관계를 자세히 안내해 주실 두 분의 독서 전문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과 학부모님과 그리고 이 땅의 많은 독서 선생님과 독서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아이들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서 선생님의 어떤 양성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등 학생들의 이해와 표현 능력 강화를 위해서 독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요. 또 개별적으로 학생의 이해와 표현 그리고 활동 능력 제고를 위해서 독서 클리닉, 독서 북 큐레이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조혜정이라고 우리 합니다. 조진 선생님이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신 게 처음이시잖아요. 저는 처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능숙하게 하시는 건 평소에 아이들에게 이해와 표현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하시다 보니까 처음으로 카메라를 받으셔도 능숙하게 진행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그래도 그 카메라는 조금 두려웠네요. 하재욱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입시 현장에서 독서를 매개체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독서 활동을 통해서 진로 활동, 그리고 교과 연계 활동, 그리고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연결 활동을 매니징하고 있는 독서 전문가 하재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대 가려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공부 잘해야지 무슨 독서 소리를 하느냐라는 말씀이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은 독서가 과연 의대 진학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독서를 하는 일이 의대 가는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일인지, 하재욱 선생님, 독서와 생기부의 관계 설명해 주시죠. 학교생활 기록부에 독서 활동을 기록하는 독서 활동 기록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책을 얼마만큼 많이 넣는지, 어떤 좋은 책을 넣는지가 화두가 됐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2024학년도부터 대입에 독서 활동 기록란을 미반영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대입 미반영이라고 하면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기록을 하되 대입에는 제공되지 않는 자료로 나온다. 즉 대학에서는 독서 활동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이 나온 순간부터 많은 입시 커뮤니티에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예상이 되십니까? 사실 뭐 의대 가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뭐 독서 안 해도 되나요? 그런 질문이 제일 많았었겠죠. 맞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이 이제 독서를 안 해도 되나요? 독서를 얼마만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었는데 여기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입 미반영이 되는 순간부터 독서는 아주 전략적인 핵심 도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즉 교과 세트,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그리고 행동 발달 사항까지 모든 영역에서 이 독서가 핵심 키워드가 되고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요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분께서 누구나 독서 전략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좀 안내해 주시겠다는 거죠? 조혜정 선생님. 우리 하재욱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대학에서 독서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미반영되는 이 독서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해 주시죠. 제가 하나의 예로 지금 그 서울대 입학본부 웹진인 아로르에 올려져 있는 글을 조금 소개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가 조금 독서를 중요시한다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2024학년도 서류평가부터 학교생활기록부의 독서 활동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어 지원자의 의미 있는 독서 경험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독서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독서 활동 목록과 자기소개서가 없어도 지원자들이 독서를 통해 쌓아올린 지적인 역량은 학교 생활 기록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책은 여전히 중요한 배움의 도구이며 독서로 쌓아올린 힘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재욱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걸 서울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여전히 독서를 통해서 생각을 키워온 큰 사람을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이 쓴 글을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감히 이렇게 말해볼까요? 서울대학교는 어느 학교보다도 책 읽는 사람을 환대하고 또 그런 사람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선발하는 학교라고요.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변변한 사교육도 받지 않았고 지방 인문계기 일반고를 다니며 일부 미비한 학교 커리큘럼이나 시스템에서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던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읽는 것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많이 생각하게 하고 여러분의 속도로 타자를 향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뜨겁고 절실할 바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자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그 아로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건의 글이 진행자분께서 질문하신 네. 그 내용의 답으로 충분히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합니다. 특히 그 서울대학교는 여전히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워온 큰 사람을 사람을. 기다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가 생각하는 큰 사람이란 독서가 매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학생의 이야기에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고교학점제에서 교과서로 만들어지는 교과목으로 진로 선택과목으로 선택되는 주제 탐구 독서, 주제 독서 어떤 과목입니까? 주제 탐구 독서는 2022학년도 개정 교육 과정에서 새롭게 도입이 된 고등학교 국어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 중에 한 과목입니다. 교과서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주제 탐구 독서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국어 그리고 고등학교에서의 공통 국어 1, 2를 좀 읽기 영역을 좀 더 심화하고 확장해서 이렇게 이제 엮어놓은 과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책, 다양한 자료 이런 것들을 조금 비판적으로, 창의적으로 읽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서 교과서를 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다양한 어떤 실질적인 그런 책과 자료를 좀 접근을 해서 스스로 찾아서 읽는다는 거. 능동적이죠. 그리고 주도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걸 좀 더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쟁점을 찾는 독서 전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읽었던 다양한 관점에 쓰여진 글과 자료를 좀 더 이렇게 종합적으로 읽고 다시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책과 자료를 읽는 그 어떤 독서 경험이 가능하게 되고요. 좀 더 나아가서 고도의 전문적인 읽기 능력까지 배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지욱 선생님 말씀하셨던 독서 전략과도 굉장히 중요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욱 선생님 주제 독서에 기반한 의대 진학을 위한 독서 전략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의대 진학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주제 독서를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인터넷상으로 얻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여러 책을 두고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오늘 열려라 의문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저는 한 권의 책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책이 뭐냐면 닥터 노먼 베순이라는 책입니다. 닥터 노먼 베순이라는 책에는 노먼 베순이라고 하는 한 의사의 전기문과 같은 캐나다 출신의 네, 의사이죠?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고 우리 의대를 가기 위한 모든 학생들이 이 말은 반드시 들어봤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구절이 있어서 소개를 조금 해드릴게요. 질병을 돌보되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의사는 작은 의사라고 하고 사람을 돌보되 사회를 돌보지 못하는 의사를 보통 의사라고 하며 질병과 사람, 사회를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그 모두를 돌보는 고치는 의사를 큰 의사라고 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닥터 노먼 베순이라는 책 한 권을 통해서 생기부의 항목인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교과 세트 혹은 뭐 대입 면접 혹은 중요한 평가의 유형인
뭐 수행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진짜죠? 네네. 자, 필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닥터 논문 배순을 읽고 생기부에 기재 가능한 진로 활동 하재욱 선생님 소개해 주십시오. 자, 닥터 논문 배순의 추천사에 보면 배순과 같은 삶을 살았던 비슷한 삶을 살았던 여러 의사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누돌프 비르, 그리고 독일의 파농,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아르헨티나의 체게바라와 같은 의사들이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인물들이 있다라고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심화된 인물 탐구 활동을 진로 활동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심화된 인물 탐구 활동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태어났던 생물연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태어났던 출신지부터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들의 업적에 대해서 이들이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살았을까가 아마 인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배경을 통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그 의사들의 업적을 살펴본다면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인식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심화되어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탐구가 의학사적인 발전 과정에 있는 역사적 탐구 과정도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인물 탐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느낀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느낀 점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내가 어떤 의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롤모델을 만들어보는 진로 활동과 연계시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독서를 통한 진로 탐색 활동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도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방금 진로 활동이 그 독서 진로 활동이 그 동아리 활동이랑도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동아리에 보면 상당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를 만들거나 기존 동아리에 들어가서 하잖아요. 의대를 지망하는 친구들은 대체로 수학과학 동아리 혹은 뭐 의과학 동아리, 의대 동아리 등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닥터 논문 배순으로 의과학 동아리, 의대 관련 동아리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과학 동아리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동아리 활동은 자신의 진로의 방향과 연계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탐구를 한다거나 보고서를 작성한다거나 토론 토의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캠페인 등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품의 어떤 논문 배순을 가지고 얘기를 간다라고 했을 때 논문 배순은 가난 때문에 즉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죠. 그래서 큰 의사라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가난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가 느끼고 있는 몸의 질병과 사회의 질병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자, 거기서 우리가 인식을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인식을 하게 되었을 때 의과학 동아리에서 할 수 있는 것, 자, 의료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 닥터 논문 배순도 그걸 언급하죠.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방송 오셨습니까? 방송에서 우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이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의 리베이트의 상황, 현실에서의 어떤 리베이트의 원인, 문제점, 개선책 이런 것들에 대한 탐구를 하고서 그런 걸 가지고 탐구 보고서를 동아리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의료 보험 현실이 또 그리고 의료 수가의 문제점. 개선책 이런 것 자체가 다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뭐 토론이나 토론 활동으로도 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보면 닥터 논문 배순이라는 작품 속에 나타난 인물의 됨됨이, 인물의 업적, 그리고 인물과 관련된 소재, 배경 이 모든 것들이 진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의 소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 특히 의료 리베이트 문제 같은 경우는 의과학 동아리 한 학기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최근에 방송을 봤더니 의료 리베이트 문제가 보도되고 있더라. 그래서 뭐 모두 서치하는 거죠. 보도의 양태들을. 그리고 이걸 어떤 활동이든지 간에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이 보도를 통해서 동아리 활동이 동기가 되었고 닥터 논문 배순을 읽게 되었다. 이제 매칭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한 달은 미디어를 통해서 확인한 한국 의료 불법 리베이트의 문제 살펴보고 그것의 원인 분석을 다음 달에 하고, 그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면 의료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신고, 고발 접수권 이런 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처벌 사례 이런 것들도 있죠. 그걸 통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면 한 학기 동안의 동아리 활동이 될 것 같고, 말씀 듣던 중에 제가 떠오른 아이디어는 그럼 2학기 또 어떤가 할까? 의료 빈곤층 문제, 닥터노 멤버스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료 양극화 문제. 그래서 의료 빈곤층과 양극화와 관련된 탐구 활동을 하는 것도 동아리 활동은 충분하고, 이 동아리에서 진행되는 활동을 탐구 보고서로 써서 진로 담당 선생님에게 제출을 하거나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최강군으로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을 매칭시킨 일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진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방향을 조금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세특은 여간이 잘 안 잡히는데, 세특을 닥터노 배순이라는 책으로 뭐 국어, 수학, 뭐 과학 이런 세특 활동이 가능하다고요? 충분히 가능하죠. 제가 한 가지 일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은 죽음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매일 죽음을 대하는 사람이 의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죽음에 대한 내용이 국어에도 나오고 영어에도 나오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통합사회라는 과목과 조금 연결을 해서 교과서 혜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사회 제일 처음 단원에 보면 현재로서는 지금 1학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배우는 단원이죠. 행복이라는 단원에서 인간의 삶과 행복 그리고 죽음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학교에서 죽음과 삶에 대한 내용을 배운 다음에 닥터 논문 배수를 읽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삶의 의미에서 행복 그리고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탐구 보고서로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과제로 진행된 걸 한다든지, 뭐 수행 평가에 진행한다, 혹은 그와 관련해서 발표를 한다든지가 되면 세특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생기부에 드러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학년 때 배우는 다른 과목에서도 내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내가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직업에 대해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윤리와 사상?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제 탐구와 같은 과목들에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특히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에서는 단원 하나를 배정해서 죽음과 삶의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대를 가고자 하는 친구들이 나는 사회를 안 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의대에 가보면 의료 철학, 의료 인문학과 같은 여러 가지 인문적 소양을 매개체로 하는 과목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내가 이러한 과목들을 들음으로써 내가 미리 의대 가기 전에 나는 의료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더욱더 어필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겠죠. 고등학교 교과의 내용이 어떤 특별한 시선을 갖춘 친구들인 의대생들, 예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내용을 경험할 수 있는 거네요. 예를 들자면 그 도가에서 장자가 말하는 죽음이라든가, 불교의 석가모니가 말하는 죽음, 또 육아에서 공자가 말하는 죽음이 각기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그 서양 철학에 보면 플라톤이나 에피쿠로스 학파, 그다음에 하이데거가 말하는 죽음이 그들이 말하는 죽음이 다를 테니까 충분히 세특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라는 사람들은 늘 죽음과 이마를 맞대고 삶과 어깨동무를 한 사람이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탐구, 이것을 다양한 교과목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링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로 역량을 뽐내거나 학업의 역량을 뽐내는데 교과와 독서의 관련성 충분히 잘 설명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특 작성에서 또 중요한 수단으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주제탐구 보고서라는 거죠. 과거에 소논문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이고,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학업 역량이라든가 진로 역량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이른바 주제탐구 독서일 텐데, 독서가 주제탐구도 보고서의 작성, 이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네, 충분히 그렇죠. 그러니까 논문 배순에서 우리가 그 작품을 통해서 주제 탐구 보고서를 이야기할 때 이제 계속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간다고 하면 죽음의 정의를 조금 학문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고 죽음과 삶의 관계에 대한 탐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독서 활동이 그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주제 중심의 교과 통합 독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환인 거잖아요. 노무 별순에는 두 번째 죽음, 의학적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죽음이 의학적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죽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제 살펴보는 주제 탐구 보고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문이라고 했을 때 의학적으로 의학, 법학, 뭐 사회학 그리고 생명과학 그 의학 학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죽음의 어떤 규정 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탐색을 하고 또 집중적으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거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이야말로 좋은 대학 또 의대에 진학할 만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문의 출발이 정의인데 그 정의를 이 책에서 나타내는 삶과 죽음, 특히 죽음의 의미를 다양하게 살펴본다는 것은 그 학문이 목적하는 바, 또 학문이 바라보는 어떤 대상에 대한 관점, 범위에 따라서 정의는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것 관련된 주제 탐구 보고서도 아주 훌륭하게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생기부가 작성됐다. 근데 대학은 이거 평가하잖아요. 서류로도 평가하지만 학생을 대면해서 면접을 통해서도 평가 가능합니다. 면접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의대에서는. 그러면 독서를 하면 이해력도 좋아지고 표현력 좋아지니까 면접 준비 당연히 돼. 그건 당연한 말씀을 우리 열렬의 의문에서는 하지 마시고 닥터 노무 별순을 통해서 의대 면접 준비도 가능합니까? 네, 물론입니다. 면접은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자질을 묻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봤을 때 독서로 그 힘을 키워야 할 것 같아요. 자, 현재 의과대학에서 이제 다중미니 면접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 대학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원자가 여러 면접실을 거쳐가면서 다양한 상황을 제시받고 그 상황에 맞는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답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충분한 어떤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 견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 대한 충분한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의대 면접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뭐 의대 면접의 유형이라든가 혹시 질문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닥터 노무 별순과 한번 연결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별 그 다중미니 면접은 그 제시의 유형과 난이도는 좀 비슷한데요. 질문 방의 개수, 시간 차이는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서울대와 연세대의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대 예시를 보면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이 의료 분야에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공지능이 의료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평소에 내가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교과서에서 안 배운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 어떤 자기 견해라든지 정보가 없으면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례고요. 연세대 예시를 보면 제시문이 주어졌습니다. 제시문요. 다음은 응급실에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환자 A는 의식을 잃고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며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고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CT 촬영을 지시하였고 그 결과 뇌출혈이 발견되었습니다. 질문요. 위의 상황에서 응급실 의사가 취해야 할 조치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혹시 떠오르시나요?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그리고 쉬운 질문은 아니죠.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들은 이런 다양한 어떤 질문,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스스로 여러 가지 어떤 독서, 자료, 또 관점, 견해 이런 것들을 조금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결국 독서가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닥터 노무 별순으로 어떻게 면접 준비해요? 그거는 제가 한 개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 별순과 같은 병원에 있었던 또 다른 세 사람의 의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도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의술로서 그들은 살기 힘든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의학적 판단은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면접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가령 좀 질문을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아주 과장되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말을 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혹은 또 당신이 만약 의사라면 검사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면 또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문에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진학하고 싶은 의대 그룹들을 서치해서 그 대학들이 최근에 어떤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보고 그 질문을 내가 있는 책에 던져 보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상황들을 만들고 희망하는 의대 혹은 일반적인 의대의 면접과 책 이름을 연계시키는 그런 사고 활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냥 좀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 그 수행 평가, 학습자 참여 중심의 과정 중심의 교육인 수행 평가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수행 평가가 독서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하재욱 선생님, 수행 평가는 대체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수행평가는 학습자 참여 중심의 학교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행평가 형태가 무궁무진합니다. 예로 독후감,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평, 평전, 토론, 발표, 기사문 작성, 보고서 작성과 같은 매우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활동은 교과 학습과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한 후에 그것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활동이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서 역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과 글의 형태와 질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닥터 노무 별순을 읽고 독후감을 쓰거나 서평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작품 내용을 유시시로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나간다라고 하면 이 작품의 전반적인 흐르는 이 죽음을 고은이 쓴 시가 있어요. 문이 마을에 가서라고 하는 그 시를 죽음과 삶의 그 폭곳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이제 의미 있는 시를 담아내는 그런 더 수행 평가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학교 알림이 들어가면 수행 평가 계획이 다 탑재돼 있죠. 네, 탑재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떤 대상에게 어떤 내용으로 평가된다는 내용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독서와 면접의 연관성을 보려면 진학하고자 하는 의과대학들이 면접의 유형들, 면접 질문들을 살펴보고 그 관점으로 책을 읽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수행평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학교 알림위에 올라가 있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수행평가 형태라든가 내용을 가지고 선이해하고 그것을 독서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말씀 주신 대로 수행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독서 전문가로 살아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독서를 지도하시는 분의 지도 선생님이시기도 했죠. 근데 특히 진로 활동과 관련된 독서 활동, 특히 의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그 독서 활동의 팁을 오늘 방송을 통해 그 소개해 드렸는데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독서를 하는 아이들의 어떤 방향성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의대 진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설정을 가지고 이제 지금 저희가 나누었던 그 내용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독서의 방향이 독서의 중요성이 한층 더 정말 이게 중요하고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듯한 그 일환에 제가 있었다는 게 영광스럽습니다.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워온 큰 사람을 기다린 서울대. 진로 독서 활동을 통해 의료인의 역량과 자질을 키운 큰 의사 만들기 프로젝트 오늘 동참해 주신 겁니다. 하재욱 선생님은 입시 컨설팅과 관련된 일들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도 독서와 관련된 말씀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방송에 참여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오늘 방송에 참여함으로써 독서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의사가 되고 싶고 의대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진정으로 가슴에 무엇인가가 담겨지는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독서를 해서 책을 읽고 머리로 읽어 아는 것, 가슴으로 느끼고 손발로 실행하는 일이 독서의 마침표로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 방송을 본 의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 진로 활동, 의대와 관련, 의학 관련된 독서 열심히 하시고요. 반드시 책의 내용대로 실천하는 큰 의사가 대국민 주치
우리 채널 모닝 닥터 TV를 통해서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